안녕하세요. 자기계발 및 마음건강 지킴이 LN입니다. 지혜 스토리 5번째는 피로사회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제가 나열을 해볼 테니까 여기 몇 개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톡 알림이 울리면 카톡 알림 소리를 듣고 유튜브 탭을 열어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노트북이 되었든 컴퓨터가 되었든 그 앞에서 업무나 일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한쪽 창에 실시간 오픈 채팅창이 열어져 있다. 몇 개나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나라 인구의 한 80% 정도는 3개 이상 한다고 합니다. 한 번에 3개 정도의 일을 수행한다라는 건 되게 피곤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피곤함이 누적되어 있는 사회를 피로사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 피로사회는 저의 키워드는 아니고, 독일에서 이제 공부를 한 현대 철학자 한병철 철학자님의 키워드입니다. 자, 과거 사회에서 현대 사회로 이동을 할 때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과거는 어떻게 본다면 하면 안 돼, 하지 마,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좀 강요하는 억압 사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한다든지 명령한다든지 이런 키워드들이 주축이었다면,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부터 할 수 있어, 하면 돼, 열정, 자기를 좀 개발시켜, 너는 진짜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이런 것들의 키워드가 강조되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취 사회로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야, 너 이만큼만 살지 말고 좀 한 발짝 더 앞으로 가봐. 그래서 제가 좀 성장 지향적으로, 성취 지향적으로 요구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한다라고 해서 학생들의 삶이 좀 피곤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게 되면, 외부에서의 요구보다는 자기 스스로 내부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진 사회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나 할 수 있어, I can do it. 그래서 스스로 이런 성취나 성과가 너무 억압이 되어 있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로는 너무 많은 긍정성이 과잉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키워드가 너무 많이 오픈되어서,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도 가능해지다 보니까 더 긍정성이 과잉되어 고, 그리고 긍정성이 과잉되면서 성과를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좀 갈아 넣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즉시 모니터링해서 곧바로 업로드해서, 당신 오늘도 되게 열심히 살았구나, 그래서 좋아요, 하트 뿅뿅 이런 것들 받고 피드백이 곧바로 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투명한 사회가 된 겁니다. 이런 성과라고 하는 것들을 곧바로 볼 수 있는 투명한 사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노력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해내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남의 생산성을 보니까 나도 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진짜 더 성취 지향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타인들이 올려놓은 행복한 어떤 스냅샷을 자주 보면서 나도 좀 더 행복해야 될 것 같아, 밀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더 열심히 스스로에게 책짓질 하는 사회, 이런 사회로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로 이동하니까 당연히 이제 피곤함이 계속 누적되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요구나 명령에 의한 성취도 있겠지만, 성과도 있겠지만, 스스로 자꾸 자발적으로 성과를, 성취를 내려고 하는 것들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만큼 내가 기대만큼 되지 않으면 내 삶에 대해서 스스로 조금 실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죄책감과 죄의식도 갖기도 하고,
그리고 투명 사회가 되다 보니까 타인들의 삶과 그대로 비교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의 삶을 조금 피로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이 피로는 활력이 소진되는 피로도 있을 것이고, 의미 상실의 피로도 있을 것이고, 관계 소진의 피로도 있을 것이고, 이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피로는 바로 자신과의 단절을 초래하는 피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무슨 의미냐? 내가 왜 이렇게 지쳤는지 모른 채 지친 상태인 피로. 그래서 이런 피로감을 느꼈을 때 제가 저한테 스스로 야, 그만하고 좀 이제 쉬어. 이런 메시지를 저한테 던집니다. 그런데 쉬면은 되게 불안해. 그래서 쉴 수가 없어 나는. 쉬면 너무 불안해. 그런데 일하면 지쳐.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쉼의 시간 없이 그리고 쉼의 시간을 주는데 그 쉼 시간조차도 또 다른 어떤 생산적인 시간으로 소비를 한다든지 그래서 쉬면서도 불안한 시간을 보낸다든지 그래서 쉼이 없이 계속 무언가를 하면서 사는 삶이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한 것 같습니다. 피로해지면 쉼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쉼으로 이동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한꺼번에 처리를 하려고 하는 멀티태스킹이 일어나게 됩니다. 뭔가 하고 있어야 내가 존재가 인정이 좀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바쁨이라고 하는 게 언제부턴가 좀 능력이 된 것 같아, 능력. 옛날에 우리가 이제 직장 내에서 오다 가다 만나면 그냥 인사로 식사하셨어요?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언제부턴가는 식사하셨어요? 이런 메시지로 인사하지 않고 정말로 최근에 많이 바쁘시죠? 이 메시지를 제가 더 많이 듣는 것 같아. 그래서 많이 바쁜가 물어보면 진짜 일단 그 상황에서는 네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많이 바쁘시죠? 저도 이렇게 묻고 끝나는데 돌아서서 나 바쁜가? 라고 물어보면 나 안 바쁘거든요. 저는. 그런데 바쁘지는 않는데 좀 피곤한 피곤함은 있어. 그래서 나도 바쁘지는 않지만 뭔가 피곤함이라고 하는 게 느껴질 정도의 무언가는 좀 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멀티태스킹이 될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멀티태스킹은 우리가 동시에 일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일의 방식인데 절대로 인간의 뇌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뇌 자체가.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느냐 하게 되면 아주 빠르게 A라고 하는 일에서 B라고 하는 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 빠르게 번갈아서. 그런데 그 번갈아 할 때 걸리는 시간이 대략 0.2초에서 0.7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초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동시에 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지 실질적으로 동시에 일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빠르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 이 빠르게 번갈아 할 때 나의 뇌에서는 태스킹 스위칭이라고 해서 작업 전환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데 이 작업 전환이 일어날 때 뇌에서는 포도당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아주 폭탄급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멀티태스킹을 하다 보면은 뇌의 포도당이 훨씬 더 빨리 고갈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6시에 퇴근하고 7, 8시간쯤 됐을 때, 8시쯤 됐을 때 인간의 신체는 피곤함을 느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보통 오후 3시, 4시가 되면 7시, 8시에 느껴야 될 피로감을 한 4시간, 5시간 앞당겨서 느끼게 되는 게 바로 무엇이냐 하게 되면 멀티태스킹을 하는 그 작업 전환 과정 중에서 에너지가 폭탄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 스탠포드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고습관 멀티태스커와 저습관 멀티태스커를 비교를 해보니까 고습관 집단들은 단일 과제에 성적이 더 낮더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주의를 좀 필터링하는 능력들이 저하되더라. 그리고 첫 번째 과제가 끝나고 나서 두 번째 과제로 이동을 할 때 첫 번째 과제에서 마무리 못했던 것들이 남아갖고 결국에 두 번째 과제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두 번째 과제에도 오류가 발생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이런 연구 결과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티태스킹은 오히려 필요한 사회에서 선택하지만 오히려 더 필요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단일 과제 하나만을 집중할 때 제가 이제 비유한 겁니다. 포도당 하나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멀티태스킹을 하게 되면 포도당을 3배에서 4배 정도 더 사용하니까 훨씬 더 피곤함이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멀티태스킹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꺼번에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적이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산성은 40%가 더 감소하고 있고 오히려 더 많은 오류들이 증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 더 바쁜데 더 느리고 더 지쳐있는 상태를 만들어 내게 되는 것이고 주의력이 좀 파편화되어서 한 가지 일에 몰두해서 지루함을 좀 견딜 수가 있어야 그래야 생각의 깊이를 형성할 수가 있는데 현대인들이 생각의 깊이를 형성하는 능력이 되게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이퍼 어텐션이라고 해서 빠르게 전환한다라는 것은 산만하고 깊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DHD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증상들이 개별적으로 느껴질 때 한 개인에게 느껴졌을 때는 우리가 이제 번아웃이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고 이게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집단적인 현상인 것 같아 라고 할 때 이 한병철 철학자는 그거를 깊은 피로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강의를 들어 문자도 확인하고 있어, 이메일도 체크해, 오픈 채팅방도 봐야 돼, 유튜브에 음악도 들어야 돼 하다 보니까 뇌가 쉬지 못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무언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막상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돌이켜보면 나는 뭘 했나? 한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가장 먼저 멀티태스킹부터 조금은 제어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방법으로 비생산적 시간을 회복시키자. 말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너무 생산적으로만 사는데 생산적인 시간으로 쓰는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에서 좀 벗어나서 비생산적인 시간도 필요하다. 그래서 비생산적 시간을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이제 doing nothing이라고 썼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어떻게 인간이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 한꺼번에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단일 과제에 집중하는 습관을 좀 만드는 걸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과를 내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도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거. 이런 마인드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없는 시간을 스스로 의도적으로 좀 만드는 거. 그래서 딱 어느 시간만큼 좀 심심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 늘 말하는 게, 야, 하루 종일 손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좀 멍 때리면서 심심한 시간을 좀 30분만 갖자 라고 하는 이런 잔소리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이것을 하지 않겠다. 좀 선언을 해보는 것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어쩌면은 나를 나답게 회복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 컨텐츠를 듣고 있다면 오늘만이라도 오늘 해야 될 일 중에서 2가지에서 3가지 정도는 하지 말자 선언을 해보는 것을 좀 추천하겠습니다. 지혜는 지속되겠습니다.